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저희 수업 일정을 보게 되면 그래픽스가 6월 9일 날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날 수업이 있고 다음 주 6월 16일 날 수업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6월 24일에 수요일 날인데 그때 보충 수업 기간 동안의 수업이 있고 마지막 6월 30일이 기말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은 어떻게 저희 그 학교에서 이 시험을 보자라고 저희 그 뭐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듯이 시험을 본다면 여기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때만큼은 대면 학교 와라라고 한다면 학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학교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오늘하고 다음 주는 화요일이고 세 번째 주는 6월 24일 수요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충 수업 기간. 그거만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화요일 날 9시 30분에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엘리아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 엘리아싱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해상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근데 여기 엘리아싱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게 디지털 컴퓨터다 보니까 해상도가 아주 이 자연계에 있는 것만큼 나타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곡선을 그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곡선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 곡선 안에 있는 이런 선들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곡선을 하고 이 각이 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확대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굉장히 좀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요. 직선의 모습 이런 곡선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우둘두둘한 모습이 나타난다. 울퉁불퉁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발생하는 이런 현상, 이렇게 생기는 현상, 이걸 갖다가 엘리아싱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수단, 해결 방법을 하는 걸 갖다가 역으로 한다 해서 NT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영어에서 NT 엘리아싱이다. 여기서 이 엘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그 뭔가 별명, 별칭 이런 뜻인데 이거는 조금 달리 엘리아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의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잡음이죠. 잡음과 유사한 거다. 근데 이 잡음이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외부의 어떤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해상도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하죠. 자, 그러면 이 MTR리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MTR리싱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소 방법은 뭘 거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해상도를 아주 높이는 거죠.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부분의 영상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 또는 일부분만 떼어놔 가지고 본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또 어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쪼까는 사람의 눈 부분 하나만 봤다. 그 눈을 하나 확대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점선으로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게 저희 그 커다란 덩어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색한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에서 사람의 어떤 시각적인 이 근거를 좀 이용해서 사람이 감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원래 저기 영상하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는 거죠.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동일 화면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좋겠지만, 이 동일 화면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알고리즘적인 방법에 대한 거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 슈퍼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게 되면 슈퍼라고 하고,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추출한다라고 얘기하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본 추출을 샘플이다라죠. 두 번째 방법은 영역 샘플링이다. 여기도 샘플링이에요. 근데 위에 건 슈퍼고 이건 영역이니까 리아라고 하는 거에 샘플링이다. 세 번째는 이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필터링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순수하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필터, 우리가 이 사진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녁 때는 사진을 찍게 되면 너무 붉게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좀 이제 그 해소하기 위한 필터를 쓰기도 하고, 해가 너무 강한 이제 그 바닷가 같은 경우에서 또 이제 그 필터를 써가지고 조금 이제 그 해 때문에 이 영상이 또는 사진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 모습이나 환경이 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한 막기 위한 거, 이런 거 필터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필터링인데 일반적으로 저주파 필터링이다라고 하는 걸 쓰게 돼 있어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 하지만 이 전자공학 쪽에서 신호 처리라고 하는 또 저희 그 굉장히 큰 분야가 하나 있죠. 뭐 음성을 갖다가 변조한다. 또는 음성 변조된 걸 어떻게 좀 더 원위치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 갖다가 신호 처리라고 하는데, 이 신호 처리라고 하는 거에 이 상당수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그다음에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아주 복잡한 수식은 컴퓨터 쪽에서 다루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우리 이제 학사 과정에서. 그래서 그건 빼고 일단 여기서 저주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저주파 필터, 고주파 필터 하는 거에 대한 얘기 가지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 아주 간단한 행렬 계산에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샘플링. 이 중에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점을 찍는다 해서 일반적인 샘플링을 갖다가 이 포인트 샘플링이다라고 불러요. 샘플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다라고 만약에 스캐너에 어떤 화면을 갖다 읽어드린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찍어내야 되겠죠. 요런 거 하나를 갖다가 다 뭐라 하냐, 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소에 가능하다면 정을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화소에 지금 현재 색깔이 뭔지 이렇게 추출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왼쪽을 상단, 오른쪽 상단, 하단,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앙에 모든 것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중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에 뭐를 보냐면 중앙에 있는 걸 가지고 본다. 그래서 샘플링 하는 경우에서 화소의 중앙을 보는 거죠. 정중앙 또는 일반적으로 정중앙인데, 또는 임의 위치를 정해서
가장자리 중앙이 많긴 하겠지만 또는 나는 그 색깔을 좀 이 다른 쪽에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위치를 정하겠다. 위치에서 이 물체 또는 그 농도 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화소의 이 색을 선택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었으니까 여기 다섯 개.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거를 선택을 했죠. 정중앙에. 그래서 여기 요거를 다 이렇게 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중앙에 보니까 아 여기 색깔이네. 그러면 이 부분의 색깔만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색깔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니까 이런 색깔로 칠해졌구나. 그 다음에 또 아래도 마찬가지, 또 아래도 마찬가지. 이런 색깔로 칠해졌구나. 이 옆부분 이 색깔로 칠해졌고 여기 보니까 정중앙은 빨간색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이건 빨간색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색깔. 그래서 이렇게 칠이 됐고 그 다음 거 보니까 이 아래 칠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피해 갖고 이 아래 부분이 포함됐고 아래 부분이 포함됐고 아래 부분이 포함된다. 그래서 실제 이 그려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로 표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얻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같이 포인트 샘플링이라고 한 걸 보게 되면 뭐가 발생하니까 잡음과 같이 우둘두둘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엘리아싱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의 세부 모습, 이 세부적 모습, 세부 모습이 그 모습이 표현 불가능하다.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책을 만드는 쪽을 한다든지 할 때 가능한 하면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는 우주에서 이 어떤 물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보냈던 아는 그 탐사선이 보냈던 간에 한다면 그것들을 이 가능한 하면 원 영상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상도를 향상하자. 이제 해상도 향상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아싱이 줄죠. 엘리아싱이 이거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비용이 들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확대 시에는 그러나 확대 시에는 그래서 엘리아싱이 발생할 수 있다죠. 따라서 확대할 때도 가능하다면 이 원 영상의 일부분을 확대한다 해도 이 크게 손상 자료에 손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걸 아까 세 가지 방법으로 샘플링 방법을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퍼 샘플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슈퍼 샘플링이다 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포스 필터링이다 라고도 불러요. 우리 필터란 말 요즘에 많이 쓰죠. KF94, KF80 할 때 F 필터. 그런 것처럼 뭔가 걸러준다. 이 걸러준다는 거 하는 거에 필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스크린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이 선발하는 데서 고른다든지 할 때 또는 이
커다란 입자를 골라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면을 섞기 위해서 이 뭐 너무 커다란 제 돌덩어리는 걸러낸다 해서 제 흙을 갖다 퍼날르고 막 흔들죠. 그런 걸 갖다 스크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걸러낸다는 뜻이고,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영상을 깔끔하게 만든다. 저희 슈퍼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화소를 이 슈퍼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더 작다라고 하는 의미로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죠. 단위로 분할하자. 그래서 아까는 한 개의 화소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개의 화소, 한 개의 화소를 이 곱하기 그래서 뭐 묵시적이란 말을 써도 되고, 또는 2 곱하기 2, 4라는 네 개의 이 부분 화소로 나누는 거죠. 부분 화소로 이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화소에 대한 어떤 밝기 또는 이 등을 계산한다. 색상도 좋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부분 화소, 이 이 서브 픽셀, 최종적으로 이 부분 화소들의 이제 화소 값들 있죠. 화소 값을 평균해서 이제 하나의 화소로 나타낸다. 하나의 화소로 계산해주는 이런 방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화소로 표시하는 거죠. 하나의 화소로 그, 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보려면 이런 화소 중에 아까 보이는 걸 하나의 화소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중앙을 찧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포인트 샘플링이다라고 보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색깔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바탕으로 있다. 이 부분을 갖다 하고 생각하고 자, 이거 진한 갈색이네. 자, 진한 갈색이었어요. 이렇게 됐다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경계 부분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삐뚤삐뚤한 부분이 났겠죠. 울퉁불퉁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러 개 넣자 이거죠. 이거를 2 곱하기 2 다시 말해서 가로 2개, 세로 2개로 픽셀 하나인데 이게 픽셀인데 화소인데 이 화소를 4개의 화소로 다시 구분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사우 픽셀로 이 부분 화소로 이거 구분해제 구분. 이것도 구분을 좀 묵시적인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이렇게 계산이 되고 아까 갈색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면 여기에서의 색깔, 이 부분에서의 색깔, 이 부분의 색깔, 이 부분의 색깔, 이 부분의 색깔 갖다가 요거를 평균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하냐 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4 곱하기 4라고 하는 걸로 화소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화소로 나타난다. 결국은. 그래서 이 갈색은 갈색인데 연한 갈색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거는 갈색인데 연한 색깔로. 전체 진한 갈색을 이 진한 갈색 부분
연한 부분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 보자. 여기서의 그 화소 색깔, 연한 갈색이 나오는 화소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여기 색깔은 이렇게 되죠. 화소색은 계산을 이렇게 하죠. 먼저 이 부분을 물체색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물체가 있는 부분에 색깔이 있죠. 여기다가 전체 요 부분까지만 본다면 4분의 2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이 부분이 100,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물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배경 색깔에 해당되는 거가 또 얼마를 차지하냐면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전체 색깔은 이와 같이 연한 갈색이 되더라. 이런 식의 샘플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나눠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갖다 뭐라고 얘기냐면 슈퍼 샘플링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경계점에 있는 부분들에서의 굉장히 사람 시각적인 면에서 부드러운 어떤 면모를 가질 수는 있죠. 그 부드러운 어떤 색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밝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픽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화소를 다루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특히 이 포인트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4배에 해당되는 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CPU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다 해서 GPU라고 하는 걸 따로 두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의 프로세스를 하나 둔다라고 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영상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늦어져서 좀 사람이 보는 데서 슬로 비디오 보듯이 짜증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하고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터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터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터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는 슈퍼 샘플링의 일종이에요. 슈퍼 샘플링하고 유사하다. 그런데 아까 슈퍼 샘플링은 묵시적으로 또는 이제 이 하나의 화소를 여러 개의 화소로 나눴죠. 조금 전에 예에서는 2 by 2로, 조금 더 한다면 3 by 3으로, 4 by 4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지터링은 그렇게 하는 것 하긴 하되 불규칙한 어떤 모습, 가능하면 불규칙한 걸 하게 뭐냐면 그냥 랜덤 넘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한 위치에서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이 불규칙한 위치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확률상에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 백색의 어떤 배경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갈색 부분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체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 샘플링은 정중앙을 가지고 했었죠. 처음에 포인트 샘플링.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임의의 점을 툭툭툭툭 찍어서 하는 거죠. 아까처럼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물체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샘플링의 위치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샘플링의 위치. 근데 이 샘플링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아까처럼 이 슈퍼 샘플링은 중앙에 위치한다든지 임의의 위치를 항상 고정해 놓고 그 위치에서의 그 색깔이나 밝기를 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치가 임의의 위치다. 그때그때 갖다 바뀔 수 있겠다. 자, 이런 모습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네 개에 해당되는 평균값, 이 위치에서의 샘플링에서 평균값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아주 연한 갈색이 될 수도 있겠죠. 샘플해 보니까 백색 부분이 조금 더 많겠죠. 따라서 연한 중에서도 아주 연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색깔을 찍어내는 위치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 조차 좋으냐 하면 물체 자체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물체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아요. 물체가 그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그 모습을 갖는 경우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경우에 임의의 샘플링하는 것이 더욱 이 이제 현재 물체와 훨씬 더 가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계선에서는 경계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경계선에서는 부드러운 부드러운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 모습이 연출될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터링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혹시 이제 이 그래픽 쪽으로 하다 보게 되면 지터링 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지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 슈퍼 샘플링 할 것이냐 아니면 포인트 샘플링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영상의 어떤 이제 확대 축소했을 때 이 엔티 엘리싱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두자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일단 지터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영역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슈퍼 샘플링하고 지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걸 봤으니까 일단 이거는 아까 슈퍼 샘플링은 포스 필터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프리 필터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미리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미리 해놓은 것 중에 이 면적에 비례해서 나타내겠다. 그래서 화소의 밝기를 또는 색깔을 밝기 등을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 만약에 부피를 나타낸 3,000이다라면 부피에 비례해서 화소 색 밝기 등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갖다가 영역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샘플링의 화소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에리아 2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에리아 1이다라는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여기 부분을 붉은색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는 백색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하는 거는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샘플링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에 따라 한다면 이 영역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지 하나의 화소 중에 빨간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백색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인지 그 면적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상대적인 크기가 하고 그 다음에 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백색 부분에 해야 되는 에리아 2번에 해당되는 게 많죠. 그래서 전체 이거에 대한 평균을 내니까 분홍색이라고 하는 게 얻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영역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학에서 보게 되면 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선의 경우.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학에서 정의 내리기는 뭐라 하냐면 그 선의 어떤 두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두께는 두께 두께는 없는 것으로 정의. 두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갖다가 굵은 펜으로 쫙 긁던 가는 제 심의 어떤 제 그 펜으로 제 줄을 걷던 그냥 그게 직선이냐 아니면 제 그 아니 뭐 그 저 곡선이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지 선분이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지 이게 좀 두꺼우니까 이 선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 다시 말해 선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그래픽에서는 그러나 쪽에서는 이 두께를 고려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그 선을 그을 때 두께가 얼마인지 이 워드 프로세스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걸 여기서 처리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거 같은 걸 갖다가 실제 이 하나의 그 화면에다 나타낼 때에는 여러 개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선이 이렇게 쭉 그려질 텐데 그 그려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가능하다면 선이 일직선으로서 잘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파란색이다라면 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색깔을 좀 다른 색깔을 또 입히고 여기도 좀 다른 색깔을 좀 입히고 여기도 좀 다른 색깔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 가능하다면 이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 흐름을 조금 더 외부분 외에 저희 그 흐름을 좀 바꿔줘서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이게 되면 이 선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저희 그 직선의 어떤 모습을 갖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선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 선은 그 면과 화소가 교차하는 부분에 면적에 비례해서 화소 밝기를 결정한다. 화소 밝기 등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영역 샘플링이다. 이것도 이거 좀 구분해 주는데 뭐에 따라서 구분하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중치를 이 여러 가지 영역 샘플링이다 하는 거에 대한 것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종류를 먼저 써본다면 세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단순하게 동일 가중 한번 보자. 그래서 동일 가중치로 어디다 저희가 있던지 간에 그 샘플링에는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다 쓰겠다 하는 걸로 색깔에 대한 거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한다 해서 피라미드
피라미드 가중치라고 하는 것도 쓰게 돼. 가중치를 주는데 피라미드 모습을 가지고 그 색깔에 대한 거 어디다가 좀 더 진하게 할 거고 어떤 데는 좀 이 진한 색깔을 좀 연한 색깔로 할 거고 세 번째는 원뿔 모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뿔 가중치를 주는 방법. 원뿔 가중치 샘플링 방식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영역 샘플링도 어디다가 이제 그 색깔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걸 내서 이 가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동일 가중치를 두자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영역 내부에 있는 영역 내부 모든 곳에 동일한 그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가중치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라든지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 3차원의 어떤 이제 그 육면체죠. 육면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의 빨간 모습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그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의 값을 저기 두는 것인데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또는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모습에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 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삼각형 이제 그 여기 빨간색 부분이 만약에 윗부분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여기에 빨간색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색깔 요 빨간색이 어디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를 여기는 동일하게 이 부분도 다 같은 색깔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또는 또 하나가 같은 이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 중에 약간 이제 그 이런 거 빨간색 부분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색깔로 보겠다. 그래서 이건 동일한 이 부분이 다 빨간색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걸 동일 색깔로 동일 색상 본다 이거죠. 반면에 바탕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 들어가는 부분들로 여기서 요 지점에서 봤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는 부분에 본다면 이 부분 전적으로 이거를 분홍 색깔로 본다. 그래서 전체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이 그 위치에 따라서 이 그 색깔에 대한 샘플링을 보는 방법을 갖다가 이 동일 가중치 방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피라미드 방법을 가지고 이 색깔에 해당되는 이 이 이제 엘리아싱이다라고 하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 피라미드 모습이죠. 이게 피라미드 모습이죠.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걸로 본다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색깔들을 가지고 하다면 진한 붉은색을 가지고 보면 되겠다.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한 붉은색이 될 때. 반면에 조금 이제 삐뚤어져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적에는 이거는 이 부분을 어떤 색깔로 보면 되냐 하면 이거는 약간 연한 색으로 약간 유한 붉은색으로 보죠. 정중앙에 있는 좀 삐뚤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많이 삐뚤어져서 한 이쯤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색깔 부분을 다 통틀어서 이거를 이 분홍색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해당되는 중심에 어디서 저희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하면서 그 색깔에 대한 걸 갖다가 이 적게 되면 이 엘리아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역 샘플링의 어느 부분에서 저희 그 샘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거다. 세 번째 방식은 색깔이 왜 이래? 원뿔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뿔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 피라미드하고 거의 뭐 유사한데 원뿔 모양의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이 물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원뿔이니까 이 원뿔에 해당되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 부분이 원뿔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원뿔이고, 자,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인데, 이 전체적인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가지고, 이 그 색깔에 해당되는 것, 주변 색깔 가지고 같이 영역에 대한 걸 고른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은 붉은색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원뿔에서 이거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자. 그리고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백색에 가까운 걸로. 붉은기만 약간 띄는 어떤 색깔로 만들어 주죠. 자, 만약에 그 조금 더 물체가 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 이렇게. 자, 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연한 붉은색으로 약간은 이 붉은색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연한 붉은색을 가지고 색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약간 진한 색보다 뭐죠? 이건 요거보다는 조금 더그 요거 저 왼쪽 하단 뭐 하여튼 약간 진한 색으로 색상을 줘서 이렇게 이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 그 색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현재 제 그 주변의 거하고 고려해 가지고 이 색깔이나 밝기를 갖다 배정해 주는 방식을 갖다가 이 원뿔 가중치 또는 저희 이 아니면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저 피라미드 가중치 또는 그냥 그 일반적인 똑같은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상 필터링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이건 정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쓰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 전용 하드웨어 칩들이 많이 나왔죠. 그 칩을 갖다가 DSP 칩이다라고 하고 DSP 기능이 들어가는 이제 칩 중에 하나가 GPU라고 하는 칩도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신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 갖다. 신호 처리,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다. 이걸 DSP라고 불러요. 다른 얘기로 신호 처리다. 이 신호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쪽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카메라로 읽어드리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한서대학교 앞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돼 있죠. 또 저희 앞으로 뭐 5G 세상이 된다. 뭐 중국이 많이 그러긴 하는데 뭐 다른 나라도 그걸 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인권 침해 때문에. 근데 이 곳곳에다가 카메라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카메라가 대부분이 다 뭐냐면, 어디냐면, 그 보안 장치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달아놓죠. 또는 이 가로등 부분에다 같이 달아놓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범죄자인지, 범죄자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과의 좀 반대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고
이제 그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하죠. 대부분 그런 걸 하웨이 제품이 많이 거기에 대부분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이제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먼 거리에서 저희 사람들의 모습을 얼굴을 찍고 그 얼굴을 인식하려면 정확하게 테두리가 구분돼야 되겠죠. 그래서 테두리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기서는 테두리를 좀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 주변하고 너무 확 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이 삐뚤삐뚤하게 나타나지 않고 일직선이 나타나게 하려면 밝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또 색깔의 이제 그 농도를 좀 잘 조절해가지고 이 우뚤투뚤하지 않게 직선인 것처럼 나타나게 놔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영상 필터링 신호 처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뭐를 이용하냐 하면 이 그 저역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통과 필터를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해요. 그걸 LPF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해서 그 화소값을 변경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저주파 성분만 걸러낸다. 저주파 성분만 걸러내는 방법을 갖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거냐면 좀 더 주변과 함께 좀 저희 엉성하게 만든다라 해서 이걸 갖다가 블러링이다라고도 불러요. 블러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더 흐릿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진이 있다면 사람의 어떤 사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 선명치 않게 바꿔주는 이런 걸 갖다 블러링이다라고. 반면에 그걸 선명하게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그 저주파라고 하는 이 필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 필터에서 저역이 아니라 고역 필터 또는 저주파 고역 필터라고 하는 걸 갖다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방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필터링 이런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의 화소라고 하는 게 이제 삼바임이라고 하는 걸 전체 이 화소에다 가중치를 대응하는데 이게 9개니까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씩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체 이 9개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래서 이 화소별 가중치에다가 가중치에 대한 어떤 이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흐릿하게 한다 해서 컨볼루션 마스크라고 불러요.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얼굴 가리듯이 하는 그런 방식, 가린다, 이제 색깔을 나타나게 한다. 자, 이거 예를 보시면 금방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전체 화소 중에 일부분, 이제 그 영상 중에 일부분이다 중에 이렇게 그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색깔을 보니까 색깔이 현재 이 117이라고 하는 색깔에 해당되는 걸로 계산이 됐다. RGB라고 하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117. 여기도 11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여기 2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여기도 117, 여기도 117, 그다음에 117, 뭐 110, 여기는 27, 여기는 27 이렇게 돼 있다. 이 옆에도 보니까 27, 27, 27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물론 여기도 영상들이 잔뜩 있겠죠.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자 해서 그 중에 이 제일 먼저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보죠. 그 중에 뭐를 볼 거냐? 빨간색 부분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117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해당되는 117을 그냥 쓴다면 27이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뭐냐면 선명하게 난다는 거죠.
만약에 선명하게 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분명하게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인지 곡선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된다 이죠. 곡선인지 또는 곡선인지 구분이 가능하죠. 또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걸 확실을 좀 불확실하게 나타나게 불확실하게 이거 표현해 보죠. 그래서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걸 뭐라냐면 블러링이다라고 하죠. 흐릿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이 빨간색으로 된 지역을 보게 되면 117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로 되냐면 여기다가 값을 9분의 1을 곱하라고 얘기했었죠. 가중치. 이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이게 여섯 개가 있죠. 이렇게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7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27이 몇 개가 있냐면 27인데 그 각각의 가중치는 21을 99분의 1을 곱하라 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보니까 뭐가 되냐면 87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더라. 따라서 이 부분 되는 거는 다시 이렇게 바꾸셔야죠. 여기 117이 이렇게 있었고 117이 있었고 117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7이 있었고 27, 27, 27, 27, 27, 27이죠. 27 이렇게 있고 여기 117이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뭘로 바꾸냐면 87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꾼다. 그래서 전체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중에 가운데 정중앙에 해당되는 화선은 117에서 87이라고 하는 걸로 색깔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또 뭐 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색깔을 계산해 본다라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은 27로 쓰게 되면 요거하고 87하고 27하고 여전히 이 60이라고 하는 차이를 벌어지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면 좀 적게 가지고 흐릿하게 그 사이 경계를 흐릿하게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계산은 117이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는 말 주기로 했는 부분의 1 9개니까 똑같은 가중치를 주고 117이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되죠. 또 하나 있나요? 두 개인가? 처음에 원래 세 개였다라고 한다면 뭐세 개라고 써도 되겠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7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하나 둘 여섯 개였죠. 그래서 9 곱하기 9분의 1에 곱하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을 다시 57로 변경한다. 이걸 57로 변경하는 거죠. 이게 실제 마지막 이걸 하고 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87이 나왔고 이 부분은 87이라고 하는 계산이고 이 부분은 57이라고 하는 계산을 본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경계선이 굉장히 경계선이 이제 그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상 필터링의 그 저주파 필터링이다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니면 요 계산된 결과를 갖다 이용해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 뭐 약간의 변형을 해서 써도 되는데 뭐 이 방법을 쓰면 요거 전체 계산한 걸 가지고 변형하던 원래 값을 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전체 색깔이 다 동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가능하다면 어느 선에서 정리하는 편에서 가지고 만들어지는 방법을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픽 도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이 있는 그래픽 도구를 그냥 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오픈GL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걸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GL에서의 엔티 엘리어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에 대한 걸 가지고 보죠.
자, 이거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그 오픈지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블렌딩이다. 하나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다 섞어 써야 된다. 우리가 그냥 하나 이 점을 하나 찍죠. 그럼 점을 찍게 되면 점 모양이 이렇게 딱 네모 모양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쓰게 되면 이게 엔티 알리싱 하기 전에 모습은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엔티 알리싱을 하고 날 때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점이 동그란 모습으로 바뀌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엔티 알리싱 후의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오픈GL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을 myDispla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버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클리어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오픈GL에서는 앞에 GL이라고 하는 접두사 같은 걸 쓰게 돼 있죠.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제공해 주는 거니까 써야 되고 이렇게 대문자로 다 써 있는 건 상수값이니까 상수값에 해당되는 거는 또 마찬가지 제공되는 이 하나의 그 매뉴얼을 보면서 따라서 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따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빨간색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색깔에 해당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색깔을 세 가지 색깔을 쓴다 했을 때 이렇게 쓰고 F는 그 실수값을 쓴다라는 얘기죠. RGB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을 때 빨간색만 쓴다 그러면 1.0, 0.0, 0.0. 그래서 RGB 중에 뭐를 가지고 있겠냐면 빨간색을 가지고 이 점을 나타내는데 점이 아까처럼 사각형으로 난 걸 동그란 모습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쓰는 명령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명령어들을 다 혼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GL 되게 글씨가 조금 이상하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 GL 그 다음에 enable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GL blend라고 하는 걸 쓴다. 이런 상수를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GL blend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혼합 모드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상수값 그냥 따라 쓸 수밖에 없어요. src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gl 1 마이너스 src 알파 이게 혼합 모드를 가지고 쓴다 얘기죠. 이게 혼합 모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써줘야 돼요. GL 그 다음에 enable 그리고 여기 또 수가 들어갔는데 GL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상제 그 점을 찍을 거죠. 포인트. 그리고 이 점을 가능하다면 부드럽게 나타내게 한다는 스무스라고 써. 다음에 이렇게 GL 히트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GL 스무스. 자, 여기다가 아주 그 화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화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싱의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스라고 하는 거에 최상급 나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 가장 질 좋은 엔티 aliasing이다. 결과를 갖다 산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라. nice ist라고 하는 말을 써주라.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저희 이 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거 다 끝났고, 요 부분 요 네 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엔티 aliasing을 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점 찍는 부분을 그냥 써주면 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점의 크기를 12폰트 정도 크기로 한다. 또는 이제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을 써주면 되겠죠. 이제 점에 대한 걸 갖다가 그릴 거기 때문에 GL 포인트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점의 위치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써주면 되죠. 점의 위치를 갖다가 버틱스, 그리고 이 RGB로 나타내기 이제 세 개의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여지 실수값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주겠다. X좌표에 해당되는 거, Y좌표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Z좌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X축은 어떻게 되는지, Y축은 어떻게 되는지, Z축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값을 주는 거는 이 좌표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게 원점인데 이 부분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하는 걸로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긴이니까 거기에 짝을 이루는 GL end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부드럽게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끝내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disable 하시게 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일부분은 제가 생략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GL의 anti-aliasing을 쓰는 부분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줄에 해당되는 걸 이 혼합함수 블렌딩 펑션을 써서 나타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뭐 없고 일단 제 두 번째 여기 다음 얘기는 뭘 할 거냐면 2차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죠. 2차원에서의 보는 걸 하는 뷰파인더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잘라내서 확대하기도 하고 골라내기도 하고 하겠죠. 그걸 갖다 클리핑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죠. 카메라. 이제 이게 카메라라고 얘기하고 카메라 이렇게 렌즈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 카메라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뷰파인더라고. 이 뷰파인더인데 이 뷰파인더 카메라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면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었다. 산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나무가 이렇게 있었다. 이 중에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부분적 전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배경 중에 이 부분만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는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다가 이 뷰잉 또는 클리핑이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실색에서의 그 어떤 좌표 그걸 갖다가 실색이니까 월드 그리고 좌표니까 코디네이트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그걸 갖다가 WCS라고 이거는 이 물체라고 하는 오브젝트 물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스터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변환하는 거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전환함으로써 보이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걸 월드 코디네이트다. 물질 실제 우리가 보는 부분이죠. 이 사람 눈으로 보는 거. 근데 그거를 이런 그 뷰파인더와 같은 걸로 나타내기 했을 때 보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Normalized Device Coordinate View라고 불러요. 그래서 NORMAL Normalized 했다. Normalized 했다는 거는 단위 길이로 나타낸다. 그리고 장치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Device Coordinate. 이걸 갖다가 NDCS라고 불러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단위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단위인데 이 길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어떤 이 2차원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유니스퀘어라고 불러요. 유니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1 하는 어떤 그 면적 부분이죠. 이 크기로 줄이던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나타냈을 적에는 이제 그 왼쪽 하단 부분이 왼쪽 하단이 좌표의 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되면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이게 원점이다. 이런 식의 나타내는 방법 갖다가 이 normalized diver coordinate tool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건 그 뷰잉 관점에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부분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절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절단을 알고리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알고리즘들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수식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조금만 저희 그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오늘 끝났고 두 번 더 저희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 6월 30일 날 기말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기말 시험 방법에 대한 거는 학교 교무처에서 원칙을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대로 저희 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제 원칙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여기까지는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뷰잉 또는 클리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엔티 알리에싱에 대한 거 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주파 필터링을 이용하는 방법 쓰는 거다. 네, 블러링 방법 가지고 이 색깔을 조금 더 이제 흐릿하게 만들어서 또는 이제 그 주변하고 이그 너무 저희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그 각이 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자, 그것만 잘 이해하시고 오늘 수업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어요. 끝낼게요.